무례한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살면서 뭐 여러 번 만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직장 동료거나 상사거나 심지어 가족이거나 하면은 많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불편해요.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내버려 두면 평생 내 인생을 갉아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 때 딱 10초 만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이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스트레스가 극적으로 낮아지고 무엇보다 그 누구를 만나도요 이제 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쉬워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000만 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세계 최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제퍼슨 피셔가 쓴 잠시 멈춤이란 책을 참고해 무례한 사람 바로 입 다물게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무례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책의 메인 테마가 뭐냐면요, 논쟁은 줄이고 소통은 더하는 대화의 원칙입니다. 즉 논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상 인트로 보시고 뭐야, 나 쟤 이겨먹는 법, 이기는 법 배우려고 이 영상 보는 건데? 맞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대방 무례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무례한 인간이 왜 나한테 무례한 말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하는 말이 무례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무례해? 라고 말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야, 왜 이렇게 너만 예민하게 굴어? 친구끼리, 가족끼리? 그러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나만 괜히 예민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무례한지 알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긁으려는 거예요. 나를 긁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나한테 확 쏠리게 해서 쪽팔리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동요를 만들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뭐? 너 뒤졌다 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감정이 동요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걸 내가 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도파민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반응이다. 그러니 그들이 도파민을 얻으려고 말을 휘두를 때 당신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싫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되냐 이거죠. 왜 먹이를 주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 한 번씩 가볍게 만나는 무례한 사람 말고 자주 보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은 볼 때마다 긁어요. 왜 그러는 거죠? 학습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긁으면 도파민이 나오겠구나. 왜 그 소원을 우리가 들어주고 있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기려 들면 안 됩니다. 갈등을 겪을 때 내가 전투를 해가지고 이겨버리겠다. 그거야말로 저 무례한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퍼슨 피셔는 대응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대응법은요, 호흡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반응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퍼슨 피셔는 뭐라고 말하냐?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요. 당신의 첫 마디는 언제나 호흡이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반응할 때 바로 뱉지 말고 일단 호흡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호흡을 하면요, 일단 나는 차분해집니다. 내 감정은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은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10중 8구 이제 저쪽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말을 돌려서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내 말은 있잖아 하면서 정정을 하거나 그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 불편한 상황을 애당초 누가 만들었죠? 저쪽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해결해야지 왜 내가 힘을 들여서 해결을 합니까? 그걸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호흡, 잠시 멈추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상대가 어떤 대답을 하든 침묵으로 응답하라. 차라리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아마도 상대는 형편없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농담이었다고 둘러대거나 말을 더듬으며 수습하려 할 것이다. 그런 서투른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게 내버려 두어라.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 인상 깊은 부분이 이거예요. 첫 마디는 반드시 호흡이어야 한다. 반응하지 말고 멈춰라. 이거는 무례한 사람 대할 때뿐 아니라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쪽에서 뭔가 선을 넘었어. 선을 넘는 뭔가를 말했어. 그런데 내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저쪽에서 먼저 내 기분을 살필 겁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절충안을 제시할 거예요. 이게 멈추는 것의 힘이에요. 멈추면 대부분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대응책은요. 다시 말하게 하기입니다. 아까 호흡으로 잠시 멈췄다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례하게 굴었다, 선을 넘었다라는 걸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그냥 주제를 돌려버리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퍼슨 피셔는 딱 한마디, 영어 단어로는 세 단어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Say that again. 다시 말해봐. 한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뭐라고 하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에게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달라고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순간 상대가 노리는 재미, 즉 도파민이 증발해버린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이 향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이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하면 곧바로 말한 사람에게 관심이 돌아간다. 당연히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되게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처럼 서둘러 말을 바꾸려고 하기 마련이다.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딜 가나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 희생양을 정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이 난처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저놈이에요 라고 조명을 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해주실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다시 저 사람에게 갑니다. 난처한 관심이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네. 미안해. 오해하지 마. 이렇게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쟤는 조심해야겠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한 말이 무례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줄래? 라고 하면은 이거 선 넘었구나. 안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설령 자기가 한 말이 무례한지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해줄래? 라고 하는 순간 이게 좀 문제가 있었나? 자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애당초 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저 사람이 던진 폭탄을 내가 끌어안고 나한테서 터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주실래요? 라고 폭탄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응책은 결과 물어보기입니다. 아까 첫 번째 잠시 호흡하면서 멈추기, 두 번째 다시 말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게 해도 자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줄래요? 했는데 너 못생겼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저 사람이 나랑 친하다고 생각할수록 문제인식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제퍼슨 피셔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냐. 방금 그 말로 원하는 결과가 이거예요? 라고 대놓고 말하라고 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빼고 드라이하게. 예를 들어서 나 창피하라고 말한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랬어. 너 기분 나쁘라고 말한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건 이제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너랑 나는 여기까지 안녕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데 뭔가 모종의 이유로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지금 기분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쨌든 적어도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상종하면 안 됩니다.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나중에 진정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은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이러면은 대부분은 맞아 안 그래요. 90% 이상 아니야. 웃기려고 했는데 좀 심했다. 미안해. 하거나 야, 왜 그렇게 말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넌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 다음부턴 그렇게 하지 마. 하면은 누가 싫어. 나 너 기분 나쁘게 할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 사람의 무례함이 한 번에 다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음번엔 조금 더 조심할 겁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언제나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대해도요. 첫 번째, 바로 반응하지 말고 호흡하고 멈춘다. 두 번째, 다시 말해 주실래요? 라고 말한다. 세 번째,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에요? 결과를 물어본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면 무례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례한 사람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잠시 멈춤이란 책이요. 꼭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는 법만 다룬 책은 아니거든요. 소통 자체를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다룬 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화나 소통이 안 돼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직장에서 업무가 좀 막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직장은 그나마 남남인데 연인이나 가족끼리도 소통이 안 돼. 솔직히 가까울수록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 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관계, 깊은 관계일수록 소통으로 인한 피해가 인생에서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면 기둥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인생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이 책은 제가 광고로 소개하는 책인데 사실 저는 이 제퍼슨 피셔라는 분이 출연했던 팟캐스트를 원래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담긴 핵심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정말 이 소통이라는 인생 기초공사를 위해서 실전적으로 도움되는 팁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주 구체적으로 녹아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알려준 내용을 살짝 적용해서 실천해 봤거든요. 와이프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원래도 좋았는데 요새 좀 더 예쁨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국민이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잠시 멈춤이란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